안녕하세요. 너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선생님, 진짜 감정이라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들고 있는데요. 그 무궁무진한 감정 중에 개인마다 자주 느끼는 감정이 있지 않을까요? 개인의 감정 습관처럼 내가 살면서 이런 감정을 가장 빈번하게 느꼈다. 이런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부족감이라는 것에 많이 시달려 왔어요. 지금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 강의가 좋아요 그러면 약간 과하게 칭찬해 주는데 이런 게 먼저 저한테 떠오르고요. 방송을 하다가도 선생님 정말 진행 최고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저건 띄워주려고 하는 소리일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저를 실감하지 못하는 게 벌써 56년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소원 선생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니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도 이거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집에 가는 길에서도 반신반의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이 밑도 끝도 없는 부족감은 어디서 왔을까? 좀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약간 모자란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랫동안 저하고 이렇게 싸움이랄까? 그걸 해왔고, 돌아보면 그것이 있어서 저로 하여금 계속 선생님께 배우게 했던 것 같고, 그 공부나 책, 뭐 이런 걸 멈추지 않게 했던 노력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은데, 가끔은 다른 사람을 보면 이게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아주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다들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쉬는 것을 제대로 못 쉬고 늘 무엇인가 공부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써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 삶을 살아왔다? 근데 그 힘든 삶이 있었기에 또 보람된 삶을 살아왔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문득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감정을 주로 많이 느끼면서 살아오셨는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저의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감정은 어떻게 해야 좀 잘 조절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 네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절하면서 요리해야 될까? 누구에게도 여쭤보지 않았고 선생님께 처음으로 여쭤보는 제 속내인데 어떻습니까? 근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위안을 좀 드리자면, 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이론이 있어요. 네네. 읽어보셨겠지만 에절러의 아들로, 네네. 이론인데, 태어날 때부터 열등하다. 자, 어린애는 뭐에 비해서 열등하고 있어요? 어른에 비해서 어른에 열등하겠죠. 비해서 네. 열등한 거예요. 어른은 뭐에 비해서 열등하고? 신에 비해서. 그렇지, 신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서양 의학의 이제 개념이긴 하지만, 네. 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예요. 네. 완전한 존재인데 우리는 신에 비해서 뭔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을 본받으려고 한다. 신이 되지는 못하지만은 신 언저리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가려고 한다. 네.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그런 결핍증에서부터 나온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럴듯해요. 날 때부터 열등한 존재. 열정감을 갖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열정감을 자기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극복하는가, 네. 아니면 거기에 눌리는가, 네. 거기를 피해서 가는 건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이 결정되는 네.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가, 회피하는가, 아니면 위축되는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직면해서 보는 거예요. 네. 보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한두 번 생기다 보면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네. 자, 극복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월감이 생기면 또 걱정해. 우월감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도 없을 때는 아파트를 쳐다보면 저거 하나만 가지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내 집만 있으면. 네. 아파트를 가지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넓은 평수, 그 좋은 넓은 동네에서. 평수 가는 거예요. 네. 아주 넓은 평수로 산다고 합시다. 네. 무슨 걱정이 있었고 아파트가 날아가면 그러니까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인이나 같아. 네. 서클이야. 서클이요. 네. 올라가면 우월감이고 내려오면 열등감이고 같은 것이 그냥 아래 위로. 이거 다람쥐 쳇바퀴를. 네,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선 위안은 되겠지. 다 가진다고 그러니까. 그렇네요. 다 가지니까 나만 가진 게 아니고. 그럼. 네. 대통령 되면 뭐 우월감만 있을까? 네. 열등감 많을 거예요. 게시판에 뭐 욕하는 소리도 올라오고 네. 뭐 이러면 말이지.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 맞아요. 그걸 또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엄청 열등감이 생길 것 아니에요. 예. 내 체험은 어릴 때부터 느꼈던 거는 그런 모자람에 대한다기보다는 거부감, 거절. 내가 원했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속상했어. 예.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내가 모르긴 해도 부당한 요구도 할 수 있을 거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절하는 거. 네. 이 거절을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도 나한테 남은 컵의 3분의 1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좀 거절하지 말고 알아주세요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의식하고 살지는 않지만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같은 값이면 좋아요 누르고 와서 선생님 좀 줬습니다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선생은 그걸 기분 좋게 안 받아들이고 내가 안 그러는데 뭐 놀리나? 네.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것이 고착화돼 버리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다는 걸 본인이 알고 안다는 걸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인식한다는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이걸 어떻게든지 탈출해 보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있는 한은 환자가 안 돼.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찍는 여기에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위로받는 감정은 선생님은 거절감이라면 그래. 저는 부족감이네요. 부족감. 네. 그것도 뭐 따지면 다 똑같은 거겠지만 네. 이제 내 느낌이 이제 그쪽으로 더 쏠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의 거절감의 뿌리는 무엇일까? 또 저의 부족감의 뿌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은 선생님과 그 다음에 제가 짧지만 평생 추구하는 그 공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뿌리가 반드시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 살아오신 것을 이런 대담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거절감을 최초로 느꼈던 것도 어머님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네, 물에 못 들어가게 한 것도 내가 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거절당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과연 이 부족감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만들었다고 상상을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버님은 칭찬에 굉장히 박하셨고 어머님은 과하게 칭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에서 그 100점을 다 받아왔다 그랬을 때 우리 아버님의 반응은 문제가 쉬웠구나 였고 어머님은 네가 100점을 받아오니 조상도 기뻐하시겠다 이런 반응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사이에서 아버지 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어머니 걸 인정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100점 받은 거면 100점에 해당하는 정도로 칭찬을 좀 해주고 인정을 해줬으면 좋은데 하나는 너무 없고
난 너무 과하니 그럼 나 실제로 100점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의문이 자라면서도 별로 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때의 그 어린 시절, 정말 진짜 얼리 차일드 후드 때 그랬던 아버지는 너무 마이너스, 엄마는 너무 플러스, 나는 날 잘 모르겠어 하는 것들이 사회에 나오고 나서는 플러스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이걸로도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은 쌤 말씀하신 3분의 1은 이 컵에 물이 남아있는 게 여전히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랐던 시절의 가치는 예. 아버지는 엄하고 네네네. 어머니는 자유롭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게 가치관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누구든지 하나만 놓으면 더 안 놓으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자녀가 상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역을 맡으려고 하지를 않네. 네. 말려고 하지 않아요. 네. 아버지도 자유롭고 어머니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크는 자녀들은 나처럼 거절감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 네. 너무나 거절을 안 했기 때문에 역으로 거절을 당해서 거절감이 두려워질 수도 있지만 너무 거절을 안 하니까 거절감이 클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그게 이제 warm and firm이나 네. 그런 대립적인 게 동시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네. 같은 논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소원 선생이 노력해야 될 거는 칭찬해 주는 걸 바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의문을 갖지 말고 이 사람은 나의 어떤 점을 자기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걸 내가 한번 또 뒤집게 해가지고 네. 속은 안 그러면서 이래버리면 네네. 그건 신뢰에 관한 문제야.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소원 선생은 조금 뿌리를 캐자면 왜 이런 신뢰관계가 나한테 쌓이지 않았을까? 네. 그것도 파도처럼 한번 파고들어봐. 그러네요. 당장 화두가 되는데요. 왜 이렇게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 감정을 파고든다는 건 놀랍고 신비한 일 같아요. 어려워요. 예. 어려우니까 스님들은 토굴에 들어앉아서 10년씩 들어앉았고 20년씩 들어앉았고 그러잖아요. 예. 나는 젊었을 때 그런 분들을 보면 저 토굴에 들어앉아서 도대체 무슨 사실을 그 스님한테 물어보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다. 예. 구도. 진리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어렵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옛날에 절 이름을 잊어버렸더니 북한산인지 도봉산인지도 잊어버렸는데 절이 하나 있는데 수행하는 그 공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10년 만에 나와야 돼. 10년이요? 10년. 와, 바깥 지금도 아마 있을 거야. 바깥하고는 완전히 단절해요. 야, 밥은 거의 뭐 봉쇄 수도원 공양은 거리 들어주고 10년 동안 10년 동안 받고 그러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안에서 이제 수도를 하는 거예요. 네, 진리를 찾아서. 그 도대체 뭐를 찾으려고 저럴까? 근데 이분들이 10년 만에 나왔어요. 참 오래돼서. 네. 그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흥미진진하다. 네.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던질까? 하루 나왔다가 들어가야 되거든. 또. 10년 만에 하루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또 10년을. 와. 그러니까 기자들이 많이 갈 거거든요. 예, 10년 만에 무엇을 깨달았는가. 나는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기자들이 받아 이제 기사화한 게 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기억이 남는 게 10년 동안 들어앉아가지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네. 그런 질문 하니까.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한데. 10년 동안.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고, 맙소사. 내가 뭐, 헛웃음이 막 나더라. 그거 누가 몰라? 그거 누가 몰라. 어린애도 뭐,
물어보면 돈돈에서 했던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고 나서 또 내가 나를 생각해봤어.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서쪽에서 해 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너무 많네. 딱히 이제 해가 아니라 네네.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자면.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이라고 네. 우기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그걸 단어로 해석할 게 아니라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런 말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말이 정말 뭐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도 알 수 있지만 그 깊은 뜻은 80 먹은 노인도 제대로 헤아리기 어려운 뜻이라는 게. 그래서 그분이 10년 닦아서 응축해서 내놓는 그 말이 나는 10년이 아니라 하루도 그렇게 수행해보지를 못했는데 네. 그 두꺼운 깨달음의 층을 네네. 내가 알지 못하는 얄팍한 층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네네. 이거는 말이 안 되더라. 그걸 깨달았어, 나는. 네. 깨달았다 하면 너무 그러잖아. 네네. 알아차렸어. 네. 진짜 큰 거 알아차리신 것 같은데, 그,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진면목, 진여. 네. 진정한 이제 자기 자신이. 네. 저도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잠시 그 토굴에 한 10분 들어갔다 지금 나왔는데, 왜 기본적으로 칭찬하는데, 칭찬을 한 번 더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과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신뢰 문제는 언제부터 생겼는가를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지금 잠시 들어갔다 나왔어요.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다시 어머님이 살아오신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아버님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 저희 아버님은 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간 분이셨어요. 그래서 25에 교감이 됐어요. 그 전쟁통에. 그러니 최초로 사범대학을 가고 동네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그 학교 선생님이 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어머님은 굉장히 일제시대 때 공부를 잘 했는데 남존여비 사상이 뭐 지금도 잔재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그 여자는 공부시키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채 졸업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저희 시골 고향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셨고 엄마는 말하자면 거의 무학에 가까운 사람이 중매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어머님은 평생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 너희들은 잘 키우고 싶어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사랑과 헌신과 칭찬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과한 칭찬.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마음은 안 들어가 봤지만 너무 일찍 출세를 하니까 과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도 내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아버지는 칭찬에 좀 박한 사람이 되고 어머님은 칭찬에 좀 과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나에 있는 그대로 진면목 그걸 아버지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봐주는 것도 아니니 제가 그러면 엄마 아버지도 나의 진짜를 봐주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의 진짜를 봐줄까? 이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도 생겨야 했을까? 소설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뭔가 과하게 칭찬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버지처럼 칭찬을 안 하고 아버지처럼 안 하는 데서는 분노를 느끼고 엄마처럼 과하게 하는 데서는 부담을 느끼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론 중에 하나 엄마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정신분열증을 만드는 어머니라는 용어가 있어. 그 용어 자체가 슬픈데요.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정신분열증을 만드는 어머니. 네. 영어로 말하면 스키조프레노제닉 마더. 스키조프레노제닉 마더. 예. 그거는 엄마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는 말이잖아. 그러네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세상 엄마들이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게 지금 이제 이서원 선생의 어머니 회상을 보면 네.
엄마가 과도한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그거잖아. 그러네요. 엄마 탓을 하는 거네요. 엄마가 그렇게 했고, 아빠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내 잘못은 없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것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접촉을 누가 먼저 하는가? 네. 어머니가 엄마죠. 네. 젖을 빨 때, 옛날에는 우유가 아니고 젖으니까 네. 젖을 빨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접촉을 엄마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착도 어머니한테, 또 분노도 어머니한테, 모든 대상이 어머니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한다. 네. 이것을 모정한다면 모든 감정은 어머니로부터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럼 아버지도 똑같은 대인관계인데 생기지요. 그러나 순차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네. 어머니 퍼스트. 어머니가 먼저 생기고, 네. 아버지 세컨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의미를 부여하자면 아버지는 사회화 과정에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하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 제일 여성들에게 폄하되고 욕이 되는 말은 뭐냐면 과부의 자식. 과부라는 것은 슈퍼에고를 가르칠 아버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논리 가지고는 닿지도 않는 논리거든요. 네. 아버지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네. 그러니까 음하게 하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좀 들고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런 생각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네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칭찬이 박한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는 과대망상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저렇게 칭찬을 안 들으면 분노가 생기는 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안 계셨다. 그럼 저를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 됐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양쪽에 계신 덕분에 그나마 신뢰관계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그 중간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제가 생겼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처음으로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하는 생각에서 엄마도 고맙고 아버지도 고맙네 하는 생각으로 재해석이 돼서 그게 생각이 정리된 첫 번째라서 이것도 선생님 3천만 원 드려야 돼요. 큰 소리.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부모의 감정 습관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하구나. 선생님 처음에 감정을 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 어떤 자극이 생겼을 때 수많은 말초신경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되고 그것이 바로 센터에서 나가서 감정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100점 맞았다는 것이 이 엄마의 말초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가는 순간 대뇌가 벅차게 기뻐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벅차게 감흥한 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엄마가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벅차더라도 조금 자제해서 잘했다. 야, 또 100점 받았구나. 우리 아들 참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감정 표현을 하면 얼마나 이상적이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허구예요. 허구예요. 이건 완전히 허구. 한마디로 추리소설. 추리소설이에요. 너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하지도 너무 박하지도 않은 그러한 감정 습관을 가진 부모 그런 거 되기 위해서도 저도 좀 애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군요. 둘 중에 하나. 왜 없느냐 하면 네. 경험이 없어. 아하, 네. 전부 다 초경험이죠. 전부 초짜. 그래, 초보자. 초짜. 그렇게 써준 거예요. 어쩌면 그런 부모님들 덕분에 저도 상담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사람이 신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확인하게 되고. 그 신이라는 걸 안 믿는 분도 있으니까. 네.
완전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완전한 것은 없다. 풀어서 네. 생각을 그럼 하죠. 저도 이제 결론으로 오늘부터 저의 불완전함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칭찬 받을 게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저렇게 해주니 고맙다.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네. 사실은 있는 걸 내가 그대로 성장한 바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바탕을 가지고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네.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내 습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 참 감정 습관이 무서운데 쌤 오늘 콜라 많이 부어주셨으니까 조금 물 줄어든 것 같고 희석해가지고 선생님 칭찬해주면 칭찬하는 대로 받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 대로 받고 좀 더 신뢰로운 인간관계를 제가 더 맺게 되면 선생님께 다음에는 콜라 짝으로 사다 드려야 되겠다. 오늘 선생님하고 정말 이 시간 무척 귀하네요. 저는 감정식당이라는 책이 가볍게 감정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조절하는 몇 가지 팁을 얻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첫 시간부터 제 기대는 다 깨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보다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로 감정 이야기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풀려나간다는 게 당분간 이 책을 가지고 계속 여쭤봐야 되겠다. 나를 살리는 말들이 시즌 1이었다면 감정식당은 시즌 2로 더 증강현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요. 다음에 또 선생님과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보다 제가 덕을 많이 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덕 많이 보시길 바라고 무엇을 말씀해 주셔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네.